용암 간헐천이 하와이 하늘로 250피트까지 폭발하고 절벽 사이에 떠있는 축구장 같은 구조물이 드러나며 한 동물이 평온하게 악어 둥지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드론이 보여준 가장 놀라운 장면은 무엇인가요? 최근 몇 년간 세계 곳곳에서 화산 폭발이 극적인 세부 사항으로 포착되어 지구에서 가장 격렬한 자연현상의 본질적인 힘을 드러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레이캬니스 반도의 피그라탈스피올 화산이 2023년 12월 이후 7번째로 폭발했습니다. 용암이 풍경을 가르며 드론 영상은 불타는 강, 빛나는 통풍고, 그리고 지구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용암 덩어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태평양 건너 하와이에서는 2025년 2월에 킬라우에아가 다시 한번 활기를 띠었습니다. 이번에는 용암이 하늘로 250피트 이상 쏘아 올려졌습니다. 항공 영상은 지형을 실시간으로 변화시키는 용암의 우뚝 솟은 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남쪽에서는 1월 30일 인도네시아의 두카노 산이 천둥처럼 맹렬하게 폭발했습니다. 관광객이 이 사건을 포착해 두터운 재와 연기가 대기 중으로 치솟는 모습을 촬영했으며 이러한 거대한 지질학적 형체가 얼마나 빨리 깨어날 수 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지구가 너무 거대하고 힘찬 폭포를 품고 있어 전구를 두 개로 나눌 것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국경에 위치한 이구아수 폭포는 지구에서 가장 큰 폭포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거의 2마일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 약 275개의 폭포가 있습니다. 중심에는 악마의 목구멍이 있습니다. 물은 260피트 이상 떨어져 으르렁거리는 협곡으로 떨어지며 주위는 안개와 무지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큰 물을 의미하는 과라니어에서 이름이 유래된 이 폭포는 최성수기 동안 매초 150만 갤런 이상의 물을 방출합니다. 이 폭포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있는 두 개의 국립공원 내에 있으며 두 공원 모두 유네스코에 의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물 다양성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변 열대우림에는 2,000종 이상의 식물과 함께 타피르, 제규어, 대형 수달, 그리고 늑대 원숭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브라질 쪽에서 넓은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고 말하며 아르헨티나 쪽에서는 폭포와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2011년 이과수 폭포는 자연의 새로운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드론 덕분에 이제 우리가 이 거대한 자연의 힘을 위에서 관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패턴, 각도 그리고 규모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자연의 아름다움만큼이나 주목할 만한 것은 고대 인간의 창조물로서 건축 논리를 초월한 위대한 작품입니다. 중앙 이라크의 사막에서 솟아오른 시갈락 타워인 마위야 미나렛은 이슬람 건축에서 다른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약 1170년 전 무타와킬 칼리프의 통치 시기에 지어진 이 탑은 한때 지구에서 가장 큰 모스크의 일부였습니다. 높이는 약 170피트, 바닥 너비는 108피트인 이 미나렛은 거대한 나선형 경사로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석조 리본처럼 구조물을 감싸고 있는 이 경사로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를 닮아 있으며 이슬람 기능과 선 이슬람 형태가 결합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위치 덕분에 무지인은 기도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사암으로 지어진 이 탑은 가혹한 날씨와 수세기의 갈등 속에서도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2005년 이라크 전투 중 폭격에 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산은 여전히 인택트합니다. 2007년 이 미나렛을 포함한 사마라 고고학 도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관광객들은 양쪽에 스트라이킹이 다른 두 개의 호수를 끼고 좁은 도로를 따라 밴을 운전합니다. 하나는 깊은 에메랄드 그린이고 다른 하나는 부드러운 파스텔 핑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수 효과가 아닙니다. 생생한 대조는 완전히 자연적이며 각 수역의 고유한 조류, 소금 및 미네랄이 풍부한 퇴적물의 농도 차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위에서 들어오는 놀라운 경계를 정밀하게 포착합니다. 가는 도로는 두 개의 극적으로 다른 생태계 사이를 실처럼 뻗어 있으며 수천 년에 걸쳐 지질학적 및 생물학적 힘에 의해 형성된 분할 화면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드론이 우리를 경외감으로 가까이 데려다주는 동안 동시에 질문도 제기합니다. 얼마나 가까워야 과하면 안 될까요?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10초 요청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지원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채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저를 위해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이 쇼를 더욱더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거래인가요? 도시 위에서 드론이 예상치 못하게 지붕 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건물 위에서 조용히 일광욕을 하고 있는데 그녀의 평온한 순간은 소음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호기심의 침묵 속 렌즈에 의해 방해받습니다. 드론은 한때 탐사의 도구였으나 이제는 공적 스펙터클과 개인 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장면을 밝혀냅니다. 지붕에서 하늘까지 중국 후난성의 천문산에서 산을 따라 새겨진 가장 특별한 도로 중 하나로 올라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도로는 당산가도, 탕산 에비뉴 또는 하늘로 가는 도로, 에비뉴 투 더 스카이로 알려져 있으며 99개의 급격한 굽이를 돌며 산을 타고 올라갑니다. 각 굽이는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중국 문화에서 숫자 99는 영원과 천상의 힘을 상징합니다. 이 도로는 거의 7마일에 걸쳐 뻗어 있으며 급격한 고도를 자랑하지만 도전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꼭대기에서 여행자들은 천국의 문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자연 아치로 이어지는 999개의 돌계단에 마주하게 됩니다. 높이가 430피트 이상인 이 아치는 3세기 절벽 붕괴 후 형성되었으며 신성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케이블웨이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웨이 중 하나로 4.5마일 이상을 가로지르며 승객을 도시의 자이지, 지하지, 중심에서 약 30분 만에 정상으로 끌어올립니다. 위에서 들어오는 숨막히는 절벽, 가파른 계곡, 그리고 아래 도로의 구불구불한 경로를 드러냅니다. 스릴을 추구하는 이들을 위해 이 산에는 4,600피트 이상의 고도에 위치한 유리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코일드 드래곤 클리프와 워크 오브 페이스와 같이 수직 절벽에 매달려 있으며 그 아래는 오직 공기뿐입니다. 당신은 천국의 문까지 999단계의 계단을 오르겠습니까? 아니면 수천 피트의 공기 아래로 유리 스카이워크를 걸으시겠습니까? 담대히 도전할 티안먼 산의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혹은 절대 시도하고 싶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위험이 가득한 물속에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까? 놀라운 드론 촬영에선 한 동물이 수백 마리의 악어가 해변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 것을 아랑 곳 없이 여유롭게 지나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마치 그 지역의 지배자인 듯 한치의 당황도 없이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드론이 머리 위를 지나가면서 근처에 있는 거대한 뱀이 몸을 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동물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숨어있는 포식자를 조사하러 다가갑니다. 대부분의 생물이 위협을 느끼면 도망치는 세상에서 이 동물은 모든 규칙을 깨트리고 있으며 우리가 이를 목격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드론 덕분입니다. 이제 위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수백 피트 높이에서 줄 하나 없이 달리고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저장성 용캉시에서는 드론이 중력에 도전하는 매력을 발견했으며 이는 우리가 모험을 정의하는 방식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두 바위 절벽 사이에 걸쳐 계곡 바닥에서 650피트 이상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표준 풋볼 필드와 같습니다. 하지만 잔디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고밀도 폴리에틸렌 그물로 촘촘하게 엮여 만들어졌습니다. 스카이 매직 레드로 알려진 이 구조물은 2023년 10월 저위인 마을의 고스 브리게이드 어드벤처 파크의 일환으로 개장했습니다. 대략 17,000제곱피트를 차지하고 있는 이 네트는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층은 활동을 위한 층이고 아래층은 안전 완충층입니다. 축구 경기장이 공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듯한 환상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 축구 경기장에 모든 마크가 그려져 있습니다. 안전장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어린이와 어른 모두가 엄격한 안전 프로토콜 하에 자유롭게 뛰고 달릴 수 있습니다. 공원은 90kg, 즉 대략 200파운드의 체중 제한을 두고 있으며
한 번에 50명으로 사용자 수를 제한합니다. 매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네트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맑은 해안선 따라 터콰이즈 색의 파도가 부드러운 모래 위로 젠틀리 롤링되며 관광객들은 얕은 물속에서 발목 깊이로 서 있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한 무리의 가오리들이 그들 쪽으로 우아하게 다가와 맑은 물속을 헤엄치며 손을 닿을 만큼 가까이 옵니다. 이는 인간과 해양 생물 간의 드문 평화로운 접촉의 순간입니다. 더 멀리 한 남자가 투명 카약에 가만히 떠 있습니다. 그 아래 두 마리의 가오리가 바다 바닥을 이폴트레슬리 프레시전하게 가로질러 지나갑니다. 물이 너무 맑아서 마치 그는 뜨고 있는 세계 위를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손대지 않은 평화롭고 생명이 가득한 세계입니다. 드론 영상 덕분에 우리는 한 번은 보이지 않았던 조용한 만남을 이제는 놀라운 세부사항으로 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다의 거품 대신 칵테일을 즐기세요. 다음 음료가 절벽의 일몰, 바다의 파도 소리, 그리고 DJ와 함께 제공된다면 어떨까요? 발리의 짐바란 만에 자리한 아야나 리조트의 록바, 더 락바는 인도양 위 14m 높이에 우뚝 서 있으며 단순한 칵테일 이상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자연, 디자인, 고도를 융합한 이곳은 2009년의 개장 이후 극적인 위치와 개방형 건축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손님들은 절벽을 따라 미끄러지는 유리 경사로를 타고 가며 도착 전에는 광활한 바다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바닥 그대로 석재로 만들어진 270m 길이의 테라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의 디자인은 미니멀한 우아함과 자연적인 해안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다양한 좌석 구역과 전용 원형 데크, 빌라 손님 전용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곳에서 방문객들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장관인 180도 일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음료 메뉴 또한 인상적입니다. 전문 믹솔로지스트들이 만든 시그니처 칵테일, 예를 들어 보드카와 리치, 감귤류를 혼합한 락마이 월드와 진과 열대의 맛이 가미된 로켓 토닉 등이 손님들에게 인기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라이브 DJ는 절벽을 울리는 몽환적인 세트를 연주하며 아래에서는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이제 항공 드론의 시각으로 미지의 경치가 펼쳐지는 감각적인 모험입니다. 발리의 록바에서 단 하루만 보낸다면 절벽에서 즐기는 칵테일, 일몰 풍경, 혹은 별빛 아래의 DJ 세트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끌리는지 알려주세요. 아이슬란드의 유럽 최대 빙하인 바트나 웸쿨, 바트나조컬 아래에는 드론들이 최근에서야 밝혀낸 놀라운 세상이 있습니다. 자연이 만들고 시간이 조각한 수정처럼 푸른 얼음 동굴들입니다. 이 동굴들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매년 여름에 녹은 물이 빙하 속으로 터널을 파고 겨울에는 기온이 급락하면서 단단해집니다. 가장 유명한 동굴인 브레데머 키리오쿨 아울렛 빙하에 위치한 크리스탈 얼음 동굴은 11월부터 3월까지 안전한 조건에서 탐험가들에게 개방됩니다. 하지만 이 동굴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 색깔입니다. 얼음의 밀도가 매우 높아 푸른색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색을 흡수합니다. 반사되는 것은 아치, 터널, 그리고 얼어붙은 돔들을 생생한 전기 색조로 밝혀주는 비현실적인 빛입니다. 이 자연 구조물에 접근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방문객들은 조코사를론 빙하 호수에서 슈퍼지프를 타고 얼음 지형을 하이킹하며 동굴 입구에 도착합니다. 동굴의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방문객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할 훈련된 빙하 전문가들이 이끄는 가이드 투어만 가능하다는 점도 체크해야 합니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맑은 강이 있는 정글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살아있는 수족관을 통해 떠다닐 수 있습니다. 브라질 마투그로소두술 지역의 보니토 중심을 흐르는 리오 사쿠리는 지구에서 가장 맑은 강 중 하나입니다. 포르투갈어로 아나콘다를 의미하는 이름은 생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가장 잘 보이는 강이 구불구불한 뱀 모양을 나타냅니다. 리오시큐리가 특별한 이유는 그 놀랍도록 투명한 물입니다. 석회암 지형에 둘러싸인 이 강은
자연 여과 과정을 통해 혜택을 누립니다. 빗물이 석회암을 통해 스며들면서 불순물이 제거되어 몇 미터에 걸쳐 가시성이 있는 수정처럼 맑은 물이 형성됩니다. 이 투명도는 생명으로 가득한 수중 세계를 드러냅니다. 다채로운 색상의 물고기인 파라푸통고스, 파쿠스, 그리고 쿠람보스가 수생식물 사이를 누리고 우아한 패턴으로 이동하며 담수 생물 다양성을 고해상도로 관찰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스노클링 투어는 보트로 상류로 올라간 후 약 2,000m를 따라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잔잔한 수류는 초보자와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수준의 수영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지속 가능한 생태 관광의 모범 사례로서 리오스쿠리는 하루 방문자 수를 제한하고 그 취약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나 화학제품 사용을 강력히 권장하지 않습니다. 얼어붙은 광활한 공간을 가르며 강력한 쇠빙선이 앞서 나아갑니다. 그 강화된 선체는 북극의 얼음판에 부딪혀 유리처럼 쪼개집니다. 그 뒤로는 수마일에 걸쳐 깨어진 얼음 조각의 흔적이 뻗어 있어 배의 강력한 힘을 강하게 상기시킨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힘 이상의 의미가 있다. 선내에서는 과학자와 연구원들이 각각 몇 주 동안 고립된 상태에서 살고 일한다. 그들의 임무는 기후변화 연구, 얼음 코어 샘플 채취,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극한의 환경 중 하나에서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많은 선박들은 온보드 실험실, 헬리패드, 심지어 소형 잠수함으로 장비가 갖춰져 있어 각 선박을 이동형 연구기지로 변모시킨다. 얼음으로 조각된 전체 도시를 볼 준비가 되었나? 겨울이 하얼빈에 도착하면 예술과 공학이 마법으로 합쳐진다. 매년 겨울 중국 북동부의 하얼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얼음과 눈 축제의 고장이 된다. 공식적으로 하얼빈 국제 얼음과 눈 조각 축제라고 불리며 1963년에 시작되었고 1985년에 재개되었다. 이후로 이것은 얼어붙은 예술의 글로벌 스펙터클로 성장했다. 중심지인 하얼빈 얼음과 눈 세계는 60만 제곱미터를 넘는 면적을 차지하며 인근 송호강에서 가져온 얼음 블록으로 조각된 실제 크기의 랜드마크들이 전시된다. 일부 구조물은 65피트 이상 높이로 세워지며 밤에는 동기화된 조명 디스플레이로 조명이 켜진다. 추가적인 장소인 선 아일랜드 눈 조각 엑스포와 자린공원의 얼음 랜턴 박람회는 정교한 조각과 전통 디자인으로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세계 각지의 예술가들은 1,500파운드가 넘는 얼음 블록을 사용하여 놀라운 예술 작품을 창조한다.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열리는 이 축제에서는 아이스 슬라이드, 눈미로, 문화 공연, 겨울 스포츠를 제공합니다. 현재 드론 영상은 이 얼어붙은 도시를 위에서 보여주며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패턴, 규모, 대칭을 드러냅니다. 2020년 7월 일본 소유의 화물선 MV 와카시오가 모리셔스 동남쪽 해안의 포인트 디에스니 근처의 산호초에 좌초했습니다. 화물을 실지 않았지만 이 선박은 중국에서 브라질로 항해하는 동안 거의 3,800m톤의 저유황 연료유를 운송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체가 온전했지만 8월 6일경에는 주변 바다로 기름이 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약 1,000m톤의 기름이 바다에 유출되어 보호받는 습지, 맹그로브, 해양 서식지를 오염시켰습니다. 모리셔스 정부는 환경 피해가 발생하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인적 오류로 밝혀졌습니다. 승무원들이 더 나은 휴대전화 수신을 위해 해안 쪽으로 이동하면서 항로를 이탈했던 것입니다. 이 실수를 더 악화시킨 것은 오래된 해도와 불량한 안전 절차였습니다. 이에 선박 운영사인 미쓰이 OSK 라인이 환경 복원에 94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맹그로브 숲 보호와 산호초 복원이 포함됩니다. 당신이 책임자라면 모바일 수신을 위해 코스를 이탈한 승무원에게 법적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도록 허용한 시스템에 진정한 실패가 있는 건가요? 아래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시고 더 흥미로운 내용들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 구독과 팔로우를 잊지 마세요. 산 정점으로 가파르게 오르던 중 한 여성이 드론을 발사해 위에서 모든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결과는 숨막히는 경치, 그 이상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발견이었습니다. 아래쪽에 구불구불한 강길에서 불가사의한 무엇인가가 나타났습니다. 바위와 토사 사이에서 고대 구조물의 윤곽이 뚜렷해졌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것이 한때 신전이었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지금은 침식과 드론을 활용한 조사로 인해 다시 드러난 것이라고 합니다. 하리아르 요새 혹은 하르샤가드로도 알려진 이곳은 마하라슈트라주 나식지구에 높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요새의 특징은 암석면에 직접 새겨진 거의 수직의 계단으로 80도 경사로는 경험 많은 트레커조차도 도전하게 만듭니다. 오르는 길에는 정확히 117개의 좁은 계단이 있으며 각각은 돌로 깎여 있고 측면에는 손잡이와 발 걸치기 위한 장소가 새겨져 있습니다. 길이는 약 3피트로 단 한 명만 지나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가파르고 좁은 구조는 긴장을 유발하는 상승을 만듭니다. 트레커들은 정점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가파른 구간을 정복하기 전에 아래로 가파르게 떨어진 부분을 지나야 합니다. 이것은 균형, 용기, 그리고 인내의 시험입니다. 이제 드론 기술 덕분에 세상은 이 극적인 경로를 위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선명 항공사진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이 오르막의 규모와 위험성을 드러내어 한때 외진 언덕에 숨겨져 있던 고대 공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천 대의 사용되지 않는 자동차는 우리가 쌓아올릴 것이라 생각했던 미래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드론은 그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넓은 부지에서 드론은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천 대의 전기차가 움직이지 않고 먼지를 뒤집어쓰며 어떤 경우에는 잡초에 묻혀 있습니다. 한때 혁신의 상징이었던 이 많은 자동차는 이제 전기차 산업의 깊은 문제를 나타내는 표지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드론 영상이 길이 캔디 K10, 네타 V, 그리고 바이디 E3와 같은 모델을 포함하여 끝없이 늘어선 사용되지 않는 전기차의 행렬을 드러냅니다. 대부분은 정부의 관대한 보조금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한 스타트업들이 운영하는 공유 차량 대품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붕괴된 후 그들의 차량 대품은 버려져 개방된 들판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판매되지 않은 전기차로 딜러십 부지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2023년 중반 현재 약 200만 대의 차량이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전기 모델이 점차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높은 가격, 느린 충전 인프라 확장, 그리고 지속적인 소비자들의 주행 거리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에 대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응원해주실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흥미로운 영상을 위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